오늘 이제 박선영 PD가 나눔의 팟캐스트를 만드나 뉴스쇼가 얼마나 경무인지는 알 거예요. 경무로 뉴스쇼를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이 팟캐스트를 만드는 열정, 또 그 동기, 또 만들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그 영감을 나누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원래 이거를 베이킹 파우더 자리를 팟캐스트 홍보의 자리로 삼고 싶어서 나온다고 했는데 다 제 팟캐스트에 대해 잘 아시고 심지어 도와주시기도 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네, 근데 좀 결과를 보고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성국 제작 일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하고 있는 박선영 PD라고 하고요. 원래 베이킹 파우더 자리가 다른 직군에 있는 또 다른 세대에 있는 선후배 간에서 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고 듣고 되게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팟캐스트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를 좀 선후배 동료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9월부터 팟캐스트를 스스로 기획해서 만들게 됐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제가 만들고 있는 팟캐스트를 먼저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은 말하는 몸이라는 팟캐스트고 되게 사진이 예쁘지 않나요? 네, 예쁩니다. 네, 재능 기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부제가 내가 쓰는 헝거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이게 각계각층에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 그리고 뭐 여성으로서 이 몸으로 여성이 사는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 이런 컨셉의 거의 오디오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형식이고 일단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화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을 제가 대구에 찾아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할머님의 이야기를 약 30초 정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있다. 지금 이곳에서 내 이야기와 내 역사를 들려주려 한다. 내 몸과. 네, 이런 식의 도입부이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말하는 몸이라고 자신의 육성으로 제목을 읽어주시고 이 책의 한 구절을 낭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때 에피소드를 공유 드리면 할머니를 찾아가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밥도 얻어먹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에는 할머니가 되게 구호, 워낙 운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니까 구호에 가까운 말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막 배상하라 막 이런 걸 막 외치셔서 1시간 동안은 계속 그런 이야기만 담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할머니 뭐 귤 하나 까드시고 잠깐 쉬셨다 하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의 몸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제서야 할머니가 다리를 이렇게 쭉 뻗으면서 버선을 이렇게 한복을 막 곱게 차려입고 계시다가 버선을 이렇게 벗고서는 편하게 내가 내 몸을 생각하면 이라면서 이제 자신의 몸에 대한 굉장히 깊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하는 작업이 이 시도가 참 옳구나. 내가 뭔가 기사로만 존재하던 이 할머니의 삶을 정말 한 여성, 한 개인의 삶으로 내가 만나게 됐구나.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진짜 할머니의 모습을 막 위안부 할머니들 불쌍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분들이 어떤 고통을 안고 살아가시는지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걸 좀 느끼실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답을 얻게 돼서 되게 좋았고 자세한 내용은 말하는 몸을 들어보시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라는 걸 소개하고 싶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내가 쓰는 헝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책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록산 게이라는 페미니스트 작가가 쓴 책 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작가가 되게 유명해요. 뉴욕타임스에 기고도 하고 막 강의를 워낙 많이 해서
한 몇 년치의 강의가 막 예약이 밀려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 되게 유머러스하고 막 대중적으로도 막 엄청 발랄한 사람인데 알고 보면 성폭행 피해 사실이 되게 오랫동안 겪은 사실이 있었고 또 뭐 정치적인 발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작가인데 이분의 책이 이제 헝거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한국에서 한국 여성 페미니즘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뭐 조금조금하게 막 헝거 읽기 모임 이런 게 많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었냐면 이게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기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되게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성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뭔가 나는 어떤 기준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굴곡에 맞지 않는 몸인데 그런 몸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자신 없음이 약간 있었는데 그런 걸 뭔가 정면으로 응시해서 책으로까지 기록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작업이라고 느껴져서 이 책을 기반으로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했는데 사실 이 작가가 이렇게 볼 땐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거구예요. 막 키 190이 넘고 몸무게가 290kg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비행기를 탈 때도 너무 힘들어하고 맨날 호텔방에 가서 운대요. 강연을 한번 돌면은 자기 몸이 항상 이렇게 어딘가 끼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낑낑 빼내주고 하는 수치심을 겪다 보니까 맨날 호텔방에 가서 강연을 하고 나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몸을 갖고 사는 사람이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친구들이나 주변 여성들한테 이 책을 권했을 때 나랑 너무 똑같아. 막 내 얘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 사람이 겪은 경험이랑 똑같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이 겪는 감정, 뭐 수치심이라든지 부끄러움이라든지 뭐 열등감 이런 거를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으로 되게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모아보면 좋겠다. 어떤 하나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제 팟캐스트에 대한 설명이고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기획안을 내니까 좋은 팟캐스트인 것 같다. 한번 지원을 해주겠다 하셔서 네, 1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출연료도 드리고 하면서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가 반응이 좋은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완만하고 소소한 반응이 있어요. 지금 12월 15일부터 업로드를 해서 한 11화 정도 어제 밤에 업로드를 했는데 그건 이제 생리를 멈추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요즘 여성들이 생리가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생리를 안 하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조차도 이제 거부하는 몸으로 되는데 너무 좋대요. 막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긴 했지만 애를 안 낳아도 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몸, 남성처럼 이런 생리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몸이 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로 지금 11개까지 업로드가 됐고 카테고리 순위에서 가장 높게 올라간 게 20위 정도 되고 뭐 구독 수는 완만하게 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40명일 때 캡처한 거고 지금은 한 57명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팟빵밖에 없어서 이걸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최근에 팟빵에서 제가 문화예술계 카테고리로 지금 카테고라이즈를 했는데 팟빵이 10개의 카테고리로 축소를 했어요. 그 방송국 뉴스쇼라든지 뭐 그런 지상파 방송 다시 듣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쪽 순위가 아무래도 밀리게 되잖아요. 저같이 영세한 팟캐스트들은. 그래서 그런 팟캐스트들이 더 주목받을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해서 방송국 다시 듣기라는 카테고리로 모으고 저의 팟캐스트는 이제 대중문화 아니면 교양 쪽으로 자동 분류가 돼서 나갈 것 같은데 뭐 결과가 조금 좋은 영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7일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렇고 근데 이제 정량적인 것도 있지만 되게 정성적으로 듣는 반응들이 많아요. 일단은 뭐 트위터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좋다고 이거 타투 한 분이 뭐 헝거를 보내주는 이 링크를 걸면서 헝거를 보내드리는 뭐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뭐 회사 선배들도 좋은 기획이다 말씀도 해주시고 후원금도 조금 들어왔고 그리고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라고 한국 여성 성폭력 상담소에서 하는 되게 오래된 행사인데
자기가 성폭력을 겪은 여성들이 소규모 자리에서 말하기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약간 연극처럼 제가 뭐 어디를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뭐 저를 쫓아왔어요. 이런 식으로 막 연극을 하듯이 하면서 치유를 하는 되게 오래된 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행사에 저도 뭔가 말하는 몸이라는 팟캐스트의 컨셉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찾아가 봤는데 보고 이제 이미경 소장님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참가하신 분들한테 많이 권해주셨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너무 좋다, 꼭 출연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오셔서 되게 뭔가 치유의 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우리 팟캐스트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었던 이런 반응들이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좀 마이너한 팟캐스트고 뭐 그래서 결과가 막 되게 좋진 않은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렇게 뉴스쇼 아까 경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내가 팟캐스트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포스터를 보면 뉴스쇼 PD라는 정체성을 저에게 써주셨는데 이게 약간 뉴스쇼는 되게 자부심을 느낄 만한 프로잖아요. 거기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CBS의 대표 콘텐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나요? 뭔가 이 제목이 맞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약간 근데 조금 오해가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조금 사람이 늘어나서 널널해진 거 아니니?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되게 걱정이 들었는데 제 스케줄 한번 쭉 봤어요. 근데 제가 주 7일을 일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뉴스쇼 기본 디폴트 업무는 제외하고 분홍 색깔들이 이제 제가 하는 뭐 녹음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그런 일정들이고 뭐 그다음 부수적으로 중간중간에도 업무들이 있죠. 섭외하거나 뭐 어떤 내용으로 할 거라든가 속기를 푸는 작업들 그런 것들도 있는데 뭐 저의 원칙은 어쨌든 뉴스쇼 근무 시간 안에는 절대로 팟캐스트 관련 업무를 엔간하면 급하게 조율이 필요한 것 외에는 하지 않는다 정도고 그래서 좀 개인적인 희생이 들어가는 작업인 거죠. 회사에서 돈 주는 거 없이 즐거움만으로 하는 작업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팀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뉴스쇼는 전력 질주를 하는 프로다 보니까 24시간 정말 이 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취재하고 고민해야 하는 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할 때는 뉴스쇼에 대해 오프를 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괴로움이 있었어요. 내가 좀 죄책감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왜 했냐. 제가 작년 이걸 기획할 때쯤에 9월쯤에 3년차가 됐고 지금은 4년차가 되었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늘 하세요, 선배들이. 뭐 나중에 뉴스쇼 나가면 뭐 하고 싶니? 뭐 그리고 네가 만약 뭐 9시 하고 싶어요. 그래 9시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 가면 어떻게 바꾸고 싶어? 뭐 그런 말도 많이 듣고 뭐 그리고 너에게 무한한 기회가 있어. 누구랑 할래? 돈 다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뉴스쇼 재밌니? 또 뉴스쇼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잖아요. 댓글쇼 같은. 뭐 잘 되니까 좋니? 그다음에 또 미래에 대한 고민들. 라디오를 어떻게 너희는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올드미디어를. 뭐 그런 질문들을 해서 고민을 하면 약간 마지막에 결국 듣게 되는 답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런칭 계획이 없단다. 근데 일단 기획안은 내보렴. 그리고 뭐 누구랑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 우리도 해봤는데 안 돼. 거절했어. 그러면 그럼 조금 그 급보다 낮은 급으로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방송 안 해봐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리고 저는 막 이런 음악 프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토크가 없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되게 선배들이 좋은 말로 해주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럼 왜 물어봤나 이런 생각이 들고 들었고 그래서 결국 답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나중엔 답을 할 의지도 솔직히 좀 사라진 것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있어서 그냥 주어진 프로 가서 그냥하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은 절대 아니었죠. 그러니까 PD가 됐겠죠. 그래서 3년 차에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너무 그리고 솔직히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쇼를 하면서 하루하루 달려왔지만 뭔가 하루하고 끝나고 물론 만나는 취재원들이랑 아주 희미하게 연결은 해요. 뭐 어떤 단체랑 연락해서 그쪽에서 뭐 제보를 주기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연결점들은 있지만 기자가 아니라서 사람들을 진득하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출입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야의 뭐 이슈에 대해서 정통한 것도 아니고 되게 할 얘기를 내가 뭘 했는지 딱 잘라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늘 이빨이 아닌 잇몸으로 살아온 느낌이 들었어요. 뉴스쇼라는 게 지금 이제 제가 되게 힘든 것처럼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울타리거든요. 뉴스쇼라는 PD라는 명함을 어디서든 내밀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실 그래서 팟캐스트에 섭외에 응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벗어가서 내가 자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뭔가를 시작하는 게 답인 것 같다. 내가 자력으로 뭔가를 해보기는 해야겠다라고 해서 찾은 통로가 결국은 팟캐스트였던 것 같고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근무 시간 안에서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외를 할애해서 희생을 해서 제 미래를 알아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내가 뭘 할까? 내가 이런 자유가 주어졌으니 뭘 해볼까라고 하면 되게 여기부터는 즐거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잖아요. 나는 뭘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사적 다큐라는 장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보면은 왼쪽은 할머니의 먼집이라는 다큐고 오른쪽은 지금 개봉한 버블 패밀리라는 다큐인데 이게 다 그냥 독립영화 감독이 캠코더로 그냥 찍는 거예요. 왼쪽은 이제 93살 된 할머니가 자살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영화를 공부하던 학생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어차피 죽을 날이 머지않은 할머니가 왜 자살을 했을까? 평범한데 잘 살아요 보니까. 그런 할머니의 일상을 그냥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찍은 거죠. 그러면서 뭔가 할머니에게 가까이 인간적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버블 패밀리라고 IMF 그 중산층이어서 엄청 삐까뻔쩍한 홈 비디오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부모님이 꼼꼼하게 기록을 해놔요. 근데 그 기록들이 97년 IMF 이후로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사라졌을까? 우리 집 왜 망했나? 진짜 망했더라고요. 근데 망했는데 왜 망했을까를 돌이켜 보니까 이분들이 부모님이 건설업을 하셨는데 그 IMF와 함께 좀 흥망성쇠가 있었고 그걸 이제 이 다큐 홈비디오와 또 지금 이 상황, 안 좋은 상황을 연결하는 그런 자신의 비디오를 통해서 뭔가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자기 개인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되게 저는 이런 걸 좋아해서 그리고 이게 어떤 막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디오로 항상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홈비디오 영상들을 엄청 많이 모아놨는데 돌아가셔서 잘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라디오로 이런 사라지는 아주 가까운 이야기들, 내밀한 이야기들을 모아보고 싶어서 일단 이 주제를 말하는 몸이라는 에세이, 그런 증언을 모으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일단 만약에 할 거면 이왕이면 뉴스쇼랑 완전 반대되는 걸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엄청 호흡이 길어야 되고 녹음 막 2시간, 1시간씩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뉴스쇼는 설득으로 유명하잖아요. 안 되는 인터뷰를 설득한다. 그런 거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출연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막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시의성은 없죠. 그냥 어떤 한 가지 이슈, 여성 이슈라는 게 당시에는 전 너무 지금도 뭐 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뭐 요인이다라고 막 얘기를 할 정도로 앞으로 되게 큰 갈등이 있을 주제라고 생각해요. 막 그 영상 유튜브에 영상 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 영상 보면은 완전 딱 양분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젊은 세대들에서 저보다 더 젊은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현상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이슈에 대해서 약간 파고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뉴스쇼나 뭐 노컷 기사나 다 단독을 하지만 저는 같이 묻어가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 출연하신 분들이 엄청 홍보도 막 해주세요. 막 자기 SNS에 막 올리시고 막 아까처럼 이벤트도 하시고 막 추천하고 막 이래서 그런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고 또 뉴스쇼에서도 제가 아이템을 발제하고 뭐
발제하고 뭐 취지까지 다 원고까지 다 하기는 하지만 뭔가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프로 하나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서 하는 거를 한번 또 해보고 싶었어요. 되게 작은 팀, 제가 어쨌든 뭔가 제 소유의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느낀 거는 김어준 사진인데, 이게 김동연 부총리가 김어준이 씨가 전화하면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끈끈한 인간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기재부 대변인실에 막 해달라 해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인적 네트워크의 소중함을 매일매일 느끼거든요. 뉴스쇼가 그런 게 좀 부족한가 싶을 때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나가서 사람을 만나거나 또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막 선배님 술을 사주세요 이런 성격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건 제 취향에 맞지도 않아서 그냥 제가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에게 저는 또 밝은 미래를 보기도 해요. 왠지 이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것 같아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분인데 이게 최원영 간호사라는 사람인데 엄청 추진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전화 인터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사는지 뭐 인간적으로 만날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키가 175나 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아무튼 이런 인간적인 면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네, 많은 분들을 만났죠. 비록 아직까지는 여성분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뭔가 조금 더 현장에 가까워진 느낌?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가 배복주 대표라는 분을, 장애여성공간 배복주 대표를 만났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그분 엄청 전화 인터뷰 많이 했는데 그분이 장애인인 줄 모르고 약간 실수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저의 정말 현장에 너무 눈을 돌리고 있었구나.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어떤 성격으로 뭐 이 문제를 대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걸 너무 무관심하게 사무실에서만 일하고 있었구나. 이런 좀 반성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다른 예일 수도, 지금 팟캐스트에는 베스트 팟캐스트에 뉴스쇼가 들어간 것 같은데, 팟빵에서 2018년 20개 팟캐스트를 뽑았을 때 뉴스쇼가 없어요. 근데 약간 충격이었어요. 작년에는 상을 받은 것 같거든요. CBS가 오디오 저널리즘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서 팟캐스트 베스트 20 안에 들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위기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했다 이런 건 아니고 잘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에서 베스트 20 하면은 딱 뉴스쇼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위기감이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어떤 타겟층이든, 저는 이제 좀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만, 좀 젊은 사람들한테 CBS 든 뉴스쇼든 뭐 노출을 더 시켜야 된다라는 마음이 너무 절박하게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냥 인스타에 CBS라는 이름이 많이 쉽게 말하면 인스타에 CBS라는 이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했고, 이제 만들었으니 뭔가 러닝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동기가 있으니. 근데 이게 결국은 좀 동기와 연결되는 답인 것 같은데, 홍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게 배복주 대표님인데, 인스타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같이 일하는 기자님이 해주세요. 24시간. 이렇게 트위터는 진짜 트위터 페인이라고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걸 하고 있어요. 뭐 의식의 흐름을 그냥 글로 쓰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런 문구를 올려도 막 리트윗을 100개 막 이렇게 해요. 잘 되는 거는 그냥 리트윗을 하면서 공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성 이슈는 워낙 트위터에서 되게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트위터는 잘 되는 것 같고, 인스타는 잘 안 되고 있어요. 20대, 30대인데 아무래도 흥미 위주의 콘텐츠들이 맞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었고, 그리고 PD저널에 청탁을 해서 기사를 썼어요. 청탁이라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 기자님한테 제안을 했더니 들어보고 너무 좋다, 기사를 써주겠다라고 해서 PD저널에도 실렸고, 여성신문은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됐고, 내일 아마 인터뷰를 또 하나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인터뷰 기사를 한번 좀 해서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두 가지는 기고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조금 고민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걸 하면서 이 팟캐스트를 만들면서 곁다리로 들었던 얘기가 어떤 프로그램, 타사의 어떤 프로그램 PD는 그 기자한테, 대중문화부 기자한테 매일 자기 프로가 방송이 딱 끝나자마자 전화를 한대요. 기사 좀 써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 홍보에 열을 올리고 한 번이라도 지나간 콘텐츠라도 이게 본방이 아니라도 이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올리고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고 이런 거를 알리는데 되게 안달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무지해 있었구나.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원래 제가 홍보 이런 거 너무 부끄러워서 좀 소홀히 해도 괜찮아. 나만의 의미를 찾으면 되지라고 했었지만 욕심이 조금 나고 이런 걸 좀 등한시하지 않는 걸 연습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홍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그 방편 중에 하나인데 SNS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이스라 작가라고 요즘 엄청 핫한 작가 중에 하나인데 팔로워가 되게 많고 여기저기 많이 입소문이 나고 출연도 하고 뭐 칼럼도 기고하고 이래요. 이분도 섭외가 돼서 조만간 할 것 같은데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SNS에서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분들이 태그 하나만 걸어주더라도 그 팟캐스트의 재생수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냥 이런 분들이 되게 파이가 작아 보일 수 있다고 선배들은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냥 SNS에서 조금 유명하고 대중적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저는 젊은 세대에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입소문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특히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콘텐츠, 말과 글을 다루는 콘텐츠를 할 때에는 이런 SNS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관계를 물꼬를 트면서 앞으로도 자주자주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라디오의 확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판이어서 위즈덤 하우스에 컨택을 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자주 만나요.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점점 답은 출판 못하겠다로 흘러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분이 출판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쪽에선 이미 일단 딱 두 가지 이분법으로 모든 콘텐츠들을 접근하는데 판리책이냐 아니면 의미가 있는 책이냐 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팟캐스트는 확실히 판리책은 아니에요. 의미 있는 책이고 그런 건 한 5개의 기획안을 내면 1개 정도는 되게 잘 구성을 해서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를 팟캐스트가 좋으니 한번 해보자. 또 텍스트도 다 있으니까 엮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기획자랑 같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쭉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한계점들을 봉착하는 거죠. 일단 구술로 된 책이 한국에선 잘 안 팔리고 왜냐하면 깨알 같은 글씨들이 있으니까 잘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텍스트가 있다고 해도 뭔가 제가 제 시각으로 작가로서 작성하는 초벌 원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텀블벅을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도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시안을 또 만들어 오셔서 그리고 자기가 안 되면 독립출판이라도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러면서 그런 형식도 제안을 해주셨어요. 둘이 같이 프리랜서라는 독립출판인데 제가 오마이뉴스의 유지영 기자라는 사람이랑 같이 만드니까 그 작가랑 이걸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한쪽씩 에세이를 써서 엮어서 내보자 이런 식으로 이 라디오가 되게 그냥 아마 라디오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많은 선배들이 있을 텐데 방송이 되고 사라지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어쨌든 출판의 형식으로 한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고 확장의 또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뉴미디어 부분인데요. 제가 신혜림 PD한테도 부탁을 많이 했어요. 시리얼이랑 같이 해보면 너무 좋겠다. 이러이러한 기획이 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언니 이건 애니메이션으로 해보면 어때요? 라든가 언니 혹시 영상 가서 찍었어요? 그럼 저는 그런 지식이 되게 없으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가져가서 이제 조언을 듣고 찍긴 했는데 너무 허접하고 그마저 파일도 관리를 잘 못해서 날라갔어요. 이용사 할머니 만났을 때 파일도 날라갔는데 그럼 이제 혜림이는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같이 고민을 해주고 저도 뭔가 되게 좋은 섭외가 들어오면 공유해주고 이런 시도를 했죠. 시도를 해봤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지금 TF에서 조직도를 어쨌든 그리고 있잖아요. 그 조직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이런 식의 협업이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주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네 콘텐츠를 어떻게 내가 빼먹어서 잘 쓰고 나는 어떻게 시리얼의 등에 좀 업혀가지고 좀 빌붙어서 조금 더 해볼 수 있을까? 이게 뭔가 자존심이라든가 국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진짜 이용할 만큼 엄청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게 조직도를 그리는 게 우선일까? 당연히 그거 그리는 시도도 있어야겠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ICT 센터에도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저기 예빈님이 와 계신데 예빈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진짜 1도 몰라요. 팟캐스트 업로드하는 거. 그거를 자기 개인 아이디까지 비번까지 공개해가면서 막 주말에도 막 이거 이제 열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주시고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김동희 엔지니어가 ICT 센터에 있기 때문에 동기들이어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이 국에 선배의 협조를 얻고 싶은데 선배였다면은 쉽게 했을까라는 의문도 조금 들고 그래서 진짜 발벗고 나서는 태도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필수 불가결한 것 같아요. 그냥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나도 생각해 볼게라는 말 한마디가 진짜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것조차 되게 안 된다는 걸 저는 매번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요청 오면은 잘 응대하려고 마음을 늘 먹는 계기가 됐고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도움이 진짜 되게 절실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바지인데요. 계획은 이런 분들을 컨택을 하고 있어요. 잘 되면 좋겠어요. 양희은 씨 막 이런 분들. 박경림, 하리수, 하리수 씨를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섭외의 질을 높이려고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책이 88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래 목표는 88명의 여성을 각 챕터에 해당하는 이야기마다 뭐 담배 얘기면 담배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묶어보자라는 게 원래 취지였기 때문에 완결을 일단은 하는 게 목표고요. 광고는 이거는 네, 아주 고민 중이고 시리얼 콜라보는 같은 식의 뭔가 뉴미디어 콜라보레이션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록상게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되게 아무튼 여성학계에서 되게 뭔가 진일보한 뭔가 전환점이 된 여자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 음성들을 모두 통합해서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전파진흥원이나 이런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부장한테 한번 문의를 드려서 통합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고 그때 이제 록상게이도 만나는 걸 추진하고 싶고 좀 그리고 이걸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팟캐스트라는 게 뭐 죽어간다고는 하지만 유튜브가 뜬다고 다 유튜브로 몰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팟캐스트 시장도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고 라디오도 그렇고 그 앞으로 플랫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관심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팟캐스트에 대해서도 좀 스터디를 해서 좀 이 업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뭐 이게 잘 반응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팟캐스트의 대부분의 형식이 방담이잖아요. 막 아무나 막 모여서 이렇게 낄낄낄 떠드는 형식이 되게 많은데 해외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많고 정기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인기가 많아요. 무엇보다 인기가 많아서 늘 이런 거를 한번 우리나라 팟캐스트에서도 해보면 되게 오디오 콘텐츠 시장이 풍부해지겠다. 오디오 북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그런 포석으로 이런 증언들을 모은 다큐멘터리를 시도해 본 건데 확실히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 좀 스터디를 하면서 이 업계에 대해서 촉수를 좀 예민하게 해주면은 좋겠다. 그거를 이제 너무 바빠서 솔직히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획입니다.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이게 아무튼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느낀 점들이고 그냥 3년 차에서 4년 차로 넘어가는 후배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내 동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구나 라고 공감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